방금 소개받은 곽수방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길을 잃었을 때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사회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코스타 사역을 맡아서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 때 굉장히 제가 기본적으로 탈진해 있었고 그리고 참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또 해외를 자꾸 이제 코스타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설마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 싶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몸무게를 자랑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체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한번 해외 코스타 집회를 갔다 오고 나면 너무 시차 때문에도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참 어려웠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참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 제 삶이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우리의 모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몸을 변화시킨 그 일을 통해서 몸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과 또 제 영혼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심 대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라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목사님. 무엇보다도 제가 절대로 제 아내가 어디 가서 제 몸무게가 얼마였는지를 밝히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또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못합니다만 세 자리가 넘었었다. 세 자리에서도 훨씬 넘었었다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례지만 신장이 어떻게 되세요? 신장은 183.5. 자칫하면 세 자리 넘으시죠? 그러네요. 이런 그렇죠. 키는. 그래서 그날도 저희 선배님들하고 같이 아침 조찬 모임을 하는 자리였는데 배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원래 피곤하면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침부터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놓고 먹으면서 피곤해서 하면서 먹고 있는데 제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께서 곽 목사 이러다가 큰일 나. 나이를 생각해야지. 내가 좋은 병원을 하나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살을 한번 빼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차갑게 선배님께 말씀드렸어요. 선배님, 살은 자기가 알아서 운동하고 좀 적게 먹고 빼는 거지 그걸 왜 남한테 신세까지 져가면서 병원 신세까지 져가면서 빼야 됩니까 하면서 제가 딱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역시 그렇게 헉헉거리면서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선배님께 제가 이번에 뭐 부탁할 일이 있어갖고 전화를 했더니 선배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곽 목사 나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내가 전에 말했던 그 병원에 있는데 빨리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빨리 와 하는 이 인터네이션 그거에 담겨 있는 무언가가 제 마음의 빗장을 싹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네 그리고는 지하철을 2번을 갈아타고 멀리 있는 그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신뢰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태 신앙이 뭔지 잘 아시죠? 네. 못하는 신앙. 못해. 그리고 또 너무 못하다 못해서 못해 짱아찌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 쩔어가지고. 근데 제일 이제 모태 신앙의 문제는 이 회심의 경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한 번에 내려놓고 완전히 그 뒤집어지는 경험.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확실하잖아요. 근데 모태 신앙들은
흔들리지는 않는데 뜨겁지는 않고 그래서 뜨겁지 않은 채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회심이라는 것, 나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창조되는 이 경험에 이게 좀 약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회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제가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 배운 건 뭐냐면 구원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이 끌어내 주시는 게 그게 건져내시는 구원이잖아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막 마음으로 거부하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자존심 딱 내려놓고 그 손을 딱 잡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순간 제 마음이 열리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제가 이제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심플했어요.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으면 살이 찌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살이 빠진다. 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적게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15kg가 빠졌어요. 근데 15kg가 빠졌음에도 이제 선생님이 제시하신 목표는 30kg였어요. 30kg를 빼야 된다. 근데 15kg 빠지고 나서 더 안 빠지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는데 이미 사람들이 막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칭찬하기 시작하고 감동하기 시작하는데 기분은 너무 좋아졌죠. 근데 이제 서서히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몸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또 해도 빠지지를 않으니까 이제 서서히 그동안 참아왔던 먹을 거에 대한 그 먹을 거 너무 잘 알아요. 네, 너무 잘 아시죠. 정말 다시 막 너무 막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땡기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할까? 이 정도면 됐다. 항상 그렇게 유혹의 시간이 찾아오죠. 그렇게 제가 갈등하고 있을 그 즈음에 저희 동네 지하철역 앞에 플랜카드가 하나 딱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카드의 내용이 뭐였냐면 국가대표 출신의 이계선 관장이 직접 가르치는 탁구 교실 드디어 방배동에 오픈. 제가 딱 그 플랜카드를 보는 순간 갑자기 그게 복음처럼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거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에 저 탁구까지 더 얹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지치지 들었고. 않고 좀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이런 야심도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래봬도 탁구를 한 30년 쳤거든요. 그 당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지하실에서 배워가지고 뭐 탁구 다 저희 좋아하잖아요. 국민 운동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꽤 쳤는데 탁구에는 이게 다 너무나 참 멀고도 먼 이 층층시야 이 고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수준까지는 쳤는데 제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고수들이 딱 있는 거예요. 치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넘지 못할 산이 이 북경에 있는 실명을 밝히면 안 되겠죠. 네, 이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코스타 때문에 북경에 가면 이제 쉬는 시간에 탁구를 치는데 아슬아슬하게 항상 한 점, 두 점 차로 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꼭 한 점, 두 점 차로만 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워낙 고수라 갖고 너무 격차가 크게 이겨버리면 제가 이제 아예 안 칠까 봐 적당히 조절해서 아주 무림 고수. 저로 하여금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주지만 결국에는 지게 만드는 이런 이 악랄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네, 선교사님이 믿음의 경주를 벌이시는 게 아니라 탁구로 경주를 탁구로 아주 저를 벌이시는 거 갖고 처음 노셨던 알았네요. 거죠. 이길 수 있다. 여기서 배워서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고 빨리 여러 가지 비법들을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북경으로 갈 꿈을 꾸면서 그 탁구장에 그날 저녁에 갔죠. 가서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장님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게 의외로 레슨비가 비싼 거예요. 그래요. 맞아. 이게 국가대표 출신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레슨비가 좀 비쌌어요. 거의 테니스 레슨비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테니스는 공이 크니까 그리고 이게 라켓도 큰 걸로 하니까 이게 비싸도 좀 그렇지. 그런데 저희 생각 속에 탁구는 이게 공짜로 치는 운동인데 이 공짜로 하는 거를 공짜로 또 선배들한테 배우면 되는 걸 이 비싼 돈을 내고 쳐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슨 시간이 일주일에 3번인데 한 번에 20분씩 일주일에 3번인 거예요. 20분 배우고 이 액수 조금 마음에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관장님 저 이게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래봬도 운동 좀 하고 몸은 이래도 운동 좀 하는데요. 한 30분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관장님께서 20분이면 충분하고요. 20분 제대로 배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전 진짜 다른 운동은요. 웬만하면 한 30분 정도 하기 전에는 땀도 안 나요. 제가 지금 살 빼려고 하는데요. 이래 갖고 살이 빠질까요? 또 관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빠지죠. 그래서 제가 못내 막 아쉬워하니까 관장님께서 그러면 내일 와서 첫 레슨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한 10분씩 좀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좀 흡족함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 날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딱 5분이 지났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 비오던데. 뭐 땀이 비오듯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폐가 터지는 것 같고요. 막 다리 근육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배우시길래?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다 마침내 10분쯤 되었을 때 제가 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관장님, 저 오늘 첫날인데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관장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신데 운동을 하실 때는 거의 표정이 얼음장, 독사 같은 분위기로 바뀌세요. 그래가지고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면서 왜요? 시간 다 채우셔야죠. 이러면서 대박. 계속 저를 공을 주시면서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제가 20분 딱 끝나고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거의 기었어요. 제가 30년 탁구 쳤거든요. 탁구 칠 때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저 어떨 때는요 친구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장면 점심 때 시켜 먹어 가면서도 쳐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전에는요 제가 편한 대로 제 마음대로 친 거예요. 그런데 정석대로 제대로 자세를 잡고 치니까요.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들을 써야 되고요. 전혀 훈련되지 않았던 몸이 적응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운동의 기본은 자세를 낮추는 건 줄 아시죠? 탁구도 그렇듯이 탁구 서서 이렇게 막 쳤는데 딱 처음 자세부터가 이거예요. 이 정도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 이렇게 서서 탁구를 칠 때하고는 이렇게 낮춰서 보니까 달라 보여요. 그리고 공이 다르게 보여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공하고 거의 공과 수평으로 바라볼 때 공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을 쳐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치고 또 움직여서 치고를 반복하니까요. 공을 안 치면서도 이렇게만 반복해 보세요. 힘들죠. 그런데 공을 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한 5분 정도 하니까요. 도저히 못해요. 막 거의 토가 나올 지경으로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자세로 쳤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죠. 그런데 제가 몸이 그렇게 힘들고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폐가 찢어질 것 같은 이런 고통보다도 근데 사실 그날 더 아픈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래도 탁구 한 30년 쳤잖아요. 제 속으로 은근히 이런 기대를 하고 간 거예요. 관장님께서 웬 목사님이 탁구를 이렇게 잘 치세요? 소질이 있어요. 와, 몇 개월만 배우시면 저도 이기시겠어요. 막 이런 격려성 발언이 막 터져 나올 거라는 걸 은근히 기대하고 갔거든요. 근데 딱 2분 지났는데요. 관장님하고 마침 그날 또 관장님 친구분 또
탁구 선수 출신의 친구분이 오셔갖고 두 분이 이렇게 그분은 옆에서 지켜보시고 관장님을 갤러리도 가르치셨는데 두 분이 동시에 한 2분쯤 지났을 때 동시에 저에게 딱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두 분이 다 혀를 차시면서 아휴 저걸 어쩌나. 어머. 저 잘못된 버릇 고치려면 꽤 오래 걸리겠네. 이게 제가 오래 쳐온 시간만큼 버릇이 너무 깊이 잘못돼가지고 그게 정석에서 벗어난 완전히 변칙. 예, 그거를 고쳐서 제대로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다는 아주 거의 절망적인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몇 번 하다가 관장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펜홀더라고 이렇게 잡고 치는 게 있고 또 이제 핸드쉐이크라고 이렇게 잡고 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펜홀더로 제가 이제 평생 쳤거든요. 저보고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시작하자고 처음부터. 안 좋은 버릇을 네, 끝까지 고치기가 그걸 너무 고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새로운 스타일의 라켓을 잡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틀림없이 제 이성적으로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30년을 해온 걸 이걸 못 놓겠는 거예요.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탈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레슨을 받으러 가기 전에 한 30분 동안을 미리 연습을 제가 혼자서 잘 해가지고 했는데 겨우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펜홀더로 지금도 계속 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습관이 되고 완전히 몸에 익어가지고 이제는 선생님이 보기에 바꾸기가 힘든 그런 잘못된 버릇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꿔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한 달 동안은요. 저는 사실 가가지고 아주 고난도 고급 기술 이런 놀라운 테크닉 이런 거 그 뭐 중국에 있는 드라이브 선수들이 이게 해야 되니까 이게. 그걸 이길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서브와 또 드라이브와 스핀과 막 이런 거를 배우려고 갔는데 그거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요. 완전히 생 기초, 라켓 잡는 법, 그리고 자세, 그리고 포핸드 스트로크, 그냥 앞으로만 치는 거, 요거만 배우는 거예요. 가서 하루에 몇백 개씩 똑같은 자세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옛날에 중국에 유명한 피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피리 선생님이 학생들을 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생기초, 생자들이 오면 한 달에 한 양씩을 받았대요. 등록금으로. 그런데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온 애들은 이미 꽤 배워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2냥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미 배울 거 배우고 온 애들은 왜 2냥 받고 생자들은 1냥 받으십니까?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오는 아이가 더 가르치기가 쉽고 어디 가서 잘못 보여온 애는 그거 고쳐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2냥 받는 것이다. 근데 딱 그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잘못 쌓아온 저의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기초를 다시 닦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생기초 다시 처음부터 배우면서 정말 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초공사가 그 위에 지어질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비극적인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졌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다 왜 그랬죠? 전부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기초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높고 큰 집을 지으려면 제가 올 초에도 두바이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버즈 칼리파라는 빌딩에 100몇십 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높더라고요. 자랑스럽게도 한국 기업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높은 건물을 올리려면 너무나도 넓고 깊게 기초를 공사를 해야만 그 위에 높은 집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초가 깊지 않고 넓지 않으면 그 위에 절대로 크고 높은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기초를 잘 닦는 것, 그게 그 다음을 결정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탁구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무엇을 인생이든지 신앙이든지 학문이든지 운동이든지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가 그게 어느 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누구에게서 확인했냐면요. 제가 코스타 때문에 미국의 시카고에 갔다가 어느 호텔에 있게 되는데 마침 그 호텔에 그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같은 호텔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1시간 동안을 완전 부러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완전히 탁구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탁구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그리고 최경주 선수는 선수하고. 골프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탁구나 골프나 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때 제가 최경주 선수에게 잊지 못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최경주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1위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PGA를 갔는데 자기가 미국에 오자마자 발견한 사실이 있대요. 이제 그 당시가 어떤 당시였냐면 최경주 선수가 막 우승도 하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팍 슬럼프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성적이 안 나고 막 70이 80이 하고 거기다가 뭐 손목 부상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돌직구로 물어봤죠. 왜 요즘 성적이 안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알았대요. 프로 골프 선수도 두 종류의 선수가 있대요. 어쩌다가 우승 정말 컨디션이 좋고 운도 따라주면 우승을 할 수도 있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언제나 우승할 수 있는 선수가 있대요.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똑같은 PGA 선수 중에도 두 차원이 다른 선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승할 수 있는 선수는 뭐 타이거 우즈라든가 뭐 필 미켈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언제나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급의 선수는 우승도 할 수는 있어요. 정말 어쩌다가. 그렇지만 언제나 우승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았대요. 자기는 언제나 우승할 수 있는 선수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처음에 골프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최경주 선수가 완도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렇죠. 골프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선생님에게 제대로 못 배우고 완전히 연습벌레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갖고 막 하루에 막 1000개씩 공을 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치긴 되었지만 폼을 제대로 정통적으로 스윙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스윙을 만들어서 한국에서는 1등을 했고 PGA에 가서 우승도 했지만 그러나 그 스윙 갖고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민을 했다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가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면에 있어서 정말 최경주 선수를 너무 존경해요. 지금 당장 좋은 성적이 나는 것보다 나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언제나 우승할 수 있는 수준의 선수가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국에서 전담 코치를 불러서 그때부터 같이 다니면서 스윙을 바꾸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경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스윙을 바꾸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이거 우즈도 스윙 바꾸면 1년 동안 우승 못해요. 원래 스윙을 바꾼다는 거 너무 예민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스윙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나 우승할 수 있는 수준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기본부터 다시 쌓아야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말 그 놀라운 정말 어려운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최경주 선수를 제가 너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좋은 성적을 또 내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지나고 나서 쫙 좋아지셨죠. 물론 그 뒤로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부침은 있죠. 운동선수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신 것이죠. 저는 저희 인생에서도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이 없고 또 오히려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는 정말 브레이크드를 이루어내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내는 그 비결은 저는 기초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왔던 나를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느냐. 제가 이렇게 완전히 생 기초만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제가 공을 저쪽으로 정확하게 넘기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넘겨야 됐거든요.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데 기초 스윙을 정확하게 딱 잡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노력을 안 해도 공이 자동으로 너무 예쁘게 넘어가요. 그게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축복이에요. 정확하게 정석을 따라서 제가 스윙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공이 이상하게 변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석대로 공이 딱딱 예쁘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탁구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탁구에서는 거듭남을 경험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변화된 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의 열매로.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정말 기초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시 만들 때 그때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